기술력은 나와 내 회사를 먹여 살리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 자산을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해서 계약서에 정해놓지 않고 동업사, 그러니까 파트너사와 함께 사용하는 순간 중요 자산을 파트너사에 뺏기고 최소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내 건데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현재 실제로 상담을 하고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매일같이 목격되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했던 기술력, 그러니까 내 중요 자산을 왜 손 놓고 뺏길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중요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 정광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업이라고 하면은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사업을 꾸려가는 경우를 말하는데, 사실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와 회사가 만나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도 동업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자면 A 회사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B 회사는 인력이나 설비가 있습니다. 이때 두 회사가 잘 협력하기만 하면 아주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와 동업을 할 때 이 기술력은 내 거다 라고 처음부터 정해놓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동업사가 우리 회사 기술을 내 거다 라고 우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실제로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회사 대 회사로 동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상도덕에 반하는 방법으로 내 회사의 재산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A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기업에 설치를 해주고 업데이트를 해주고 유지보수를 해주는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인력이 모자라서 다른 개발사인 B사와 동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A사는 주로 영업을 하기로 했고, B사는 A사가 기획한 소프트웨어를 코딩하고 업데이트하고 AS 해주는 업무를 백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가 누구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A사는 당연히 이 소프트웨어가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B사가 몰래 이 소프트웨어를 다른 회사에게 팔았고 이게 A사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심지어 B사가 이 소프트웨어를 판 곳은 원래 A사가 팔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회사였습니다. 즉 거래처를 뺏긴 거죠. 이때 B사는 사과는커녕 이 소프트웨어가 내 거다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가 누구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A사는 원래 독점할 수 있었던 소프트웨어 사업을 이제는 B사가 경쟁사가 되는 바람에 대략 10억 원 정도의 계약을 뺏기게 됐습니다. 결국 A사는 B사의 판매 행위를 막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됐고, 불필요하게 소송 비용과 시간을 뺏기게 돼서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은 물론 이 소프트웨어가 A사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을 때, 즉 만약에라도 패소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A사의 소프트웨어 판매에도 차질이 생길 위험까지 발생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식품 레시피를 보유하고 있는 A사는 좀 더 저렴하게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설비가 필요해서 해외에 있는 B사와 동업을 하게 됐습니다. A사가 발주를 넣으면 B사가 생산하기로 하는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였고, 특히 B사는 A사 제품만 생산하고 공급하기로 하는 독점 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생산되는 식품의 레시피가 누구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사건에서도 A사는 레시피는 내 거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A사 식품이 한국에서 정말 대박이 났고 생산량이 엄청 늘어나자 B사가 딴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즉 B사는 자기가 생산하고 판매까지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게 된 거죠. 결국 B사는 식품에 대한 권리가 모두 나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A사에게 식품을 팔지 말라라고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그러면서 A사가 발주했던 식품 생산을 거부했고, 이 때문에 A사는 잘 팔리고 있던 자기 제품을 팔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는데 그 규모가 약 수십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또 불필요하게 소송에 대응하게 되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됐고, A사가 레시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일일이 입증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 만에 하나 패소한다면 자신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발전시켜온 레시피를 한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위험에까지 처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 중요 자산을 왜 남에게 손 놓고 뺏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걸까요?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사실 너무나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 레시피 같은 무형자산은 소유권을 명시해 놓지 않으면 명확히 누구 것인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 거다라는 표시를 꼭 해놔야 됩니다. 이 기술력이 내 거다라고 확실하게 계약서에 못 박아두지 않는 건 등기도 없이 이 땅은 내 땅이다 라고
남들이 보기에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막대한 손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이나 저작권은 A사에 있다. 식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A사에게 있으므로 B사는 A사의 동의 없이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을 넣는 것만으로도 사전에 간단하게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거래 관계에서는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대표자나 업무에 대해서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람 사이에서 업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또는 SNS를 통해서라도 재산이 누구 것인지에 대해서 근거를 남겨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손에 보이고 잡히는 물건,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기계,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문서를 통해서 누구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정해놓듯이 무형의 재산인 지식재산권도 반드시 누구에게 권리가 있는지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해놔야 내 재산,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요약을 하면 서로 다른 회사가 동업을 하는 경우에 내 재산, 내 기술을 통째로 뺏기지 않으려면 동업계약서나 업무협약서에 재산, 기술에 대한 권리는 우리 회사에 있다 라는 명시적인 규정을 넣어야 되고, 만약에 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하다면 각 회사의 대표자 또는 업무 결정권이 있는 사람 사이에서 재산과 기술에 대한 권리가 우리 회사에 있다 라는 내용을 명확히 근거를 남겨놔야 됩니다. 오늘 내용이나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더 구체적인 사례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관련 영상으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 정광진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